예, 오늘 수업은 셀 참조 방식 중에서 혼합 참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셀 참조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상대 참조, 그다음에 이제 절대 참조, 세 번째가 혼합 참조가 있는데 셀 수식을 이렇게 쓰죠. 이거는 그냥 A의 첫 번째 셀하고 쓰고, 얘는 이제 뭐 달러 A의 달러 첫 번째 셀 이렇게 쓰고, 얘는 요렇게 써요. 요렇게 쓰든지 요렇게 쓰든지. 그러니까 요 달러라고 표시에는 요 기호가 고정이라는 개념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는 칸이냐 또는 줄이냐 하는 거죠. 칸이냐 줄을, 열과 행을 고정하는 건데, 즉 A의 첫 번째 셀이라고 하는 거를 고정하면 A를 고정하고 첫 번째 줄을 고정하니까 딱 얘만 참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기에다 제가 숫자를 써드릴게요. 자, 여기다 제가 이렇게 명령을 걸 거예요. 는 얘랑 얘를 더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다 써드릴까요? 이렇게. 그러면 현재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위치요. 현재 위치가 나로부터 A의 첫 번째 셀은 어디에 있어요? 상대적인 거니까 왼쪽으로 하나 가서 위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B의 두 번째 셀은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일 거예요. 여기다. 얘를 여기다 붙이면 얘는 값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금 얘하고 얘를 더했어요. 그렇죠?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값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 돼요. 보시면 자기 위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림자 놀이처럼. 그림자. 내가 가리켰던 애가 여기 있었는데 얘 입장에서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상대적 참조 방식이에요. 그런데 바뀔 거예요. 여기다가 달러를 이렇게 찍을 거예요.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혔죠? 그러면 A의 첫 번째 셀이는 얘는 복사를 해서 붙이더라도 항상 이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요지부동이에요. 얘는 뭐다? 내 위에죠. 그렇죠? 그럼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쟤는 안 움직인다 이거죠? 아까는 요렇게 더했는데 얘는 얘하고 얘를 더하는 셈이에요. 그렇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절대 참조라는 거는 요지부동이란 얘기예요. 움직일 수가 없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혼합 참조예요. 혼합 참조는요 되게 헷갈려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달러 표시를요, 여기를 빼고요, 여기는 달러 표시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첫 번째 셀은요, 처음에 계산했던 얘를 복사해서 붙이는데 이 지금 계산식에 들어간 얘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나로부터 위에고 그 위에 왼쪽이란 뜻은 똑같아요. 처음 거는요. 근데 얘를 복사해서 붙이게 되면은 아까는 여기 있던 애가 그대로 요렇게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A라고 하는 애가 고정이 됐어요. 얘가 지금 여기에서 복사해서 일로 갔잖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갔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A는 움직이지 말래요.
얘를 오른쪽으로 두 칸 갈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두 칸 가서 하나 내려갈 건데 A라고 하는 이 1이라는 숫자는 A의 첫 번째 칸에 있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B나 C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줄에 있던 애는 한 줄 내려가잖아요. 한 줄 내려가니까 얘가 한 줄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5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13 중에 5를 더할 거예요. 13이라는 값 안에는 5를 더하는 게 들어가요. 그럼 B의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B라는 칸이 지금 오른쪽으로 하나, 둘 넘어갔잖아요. B에서 D로 갔잖아요. 그럼 얘가 오른쪽 두 칸은 가요. 그럼 8로 가는데 아랫줄로 하나 내려갔잖아요. B의 두 번째에서 얘가 지금 한 줄 내려갔는데 달러가 지금 숫자 2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는 가지만 아랫줄로는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5 더하기 8이 되는 셈이에요. 이거를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필기 시험에 이런 식으로 이런 수식을 써놨는데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값이 얼마가 될까요? 하고 필기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달러 표시의 의미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계산할 줄 모르면 못 풀어요. 예. 요런 식으로 하는 문제들이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요.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지 위치를. 얘는 요렇게 움직였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고 한 줄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지만은 얘는 오른쪽으로는 못 가고 내려갈 수는 있고 6은 오른쪽으로 갈 수 있지만 내려갈 수는 없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런 계산법들을 이제 하는 건데요. 복합적인 문제 한번 풀어보죠. 여기다가 9구단을 한번 써볼 거예요. 9구단. 여기 1단이고요. 1단에서부터 컨트롤 키 누르고 쭉 훑어주면 이렇게 여기도 1단이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쭉 내려가면 숫자가 증가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9구단을 계산하는 수식을 쓸 건데 는 해갖고 얘와 얘를 곱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달러 표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지금 그것이 우리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와 같은 건데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자, 는 해가지고 제가 왼쪽에 있는 거를 클릭하고 곱하기 위에 거를 클릭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왼쪽 거 위에 거니까 이상이 없는데 얘는 뭐라 그럴까요? 얘는 왼쪽 거 곱하기 위에 거가 되잖아요. 왼쪽 거는 맞지만 위에 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여기는 왼쪽 거 곱하기 위에 거가 되겠죠. 엉뚱한 거를 곱할 거 아닙니까? 이게 참조 방식이에요. 얘는 생각 없이 왼쪽 거랑 위에 거를 곱했지만 얘를 그대로 자동 처리해줘 버리면은요, 보세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 이렇게 숫자가 엄청나게 숫자가 나왔는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왼쪽 거랑 위에 거를 곱했다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왼쪽 거 위에 게 아니라 요 왼쪽 사이드하고 위쪽 사이드하고 얘를 서로 곱하는 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는요, 왜 이런 기호가 나왔냐면은요, 너무 숫자가 크거나 너무 작으면 오버플로우라 그래서 계산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그래서 이렇게 9구단에서 가정 커버자 81인데 엑셀이 계산할 수 있는 숫자를 벗어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A3은 A를 말하는 거죠. 얘가 아니라 A4, A5, A6, A7, A8, A9, A10, A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얘랑 얘를 곱해 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종이에 직접 적어 봅니다 그랬잖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 볼 거예요. 이렇게 수작업으로 곱할 거예요. 일일이 얘를 곱할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보세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거랑 얘를 곱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하고 얘를 곱할 거예요. 여기는 얘랑 얘를 곱할 거예요. 여기는요, 얘랑 이걸 곱할 거고요. 얘는 얘랑 얘를 곱할 거고요. 얘는 이렇게 곱할 거예요. 자, 마지막은요, 여기랑 여기를 곱할 거예요. 즉, 이쪽에 있는 숫자랑 저쪽에 있는 숫자를 서로 맞잡아 곱해주는 건데요. 자, 수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수식이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한번 보실래요? 이 왼쪽에 있는 숫자들은요, 여기 요 셀은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B의 두 번째, B의 두 번째, B의 두 번째, B의 두 번째, B의 두 번째를 곱했어요. B가 여기인데. 자, 그러면 4단은 어떻게 나와 보세요. A5를 곱했어요. 5.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애를 곱했고요. 2의 두 번째, 2의 두 번째, 2의 두 번째, 2의 두 번째. 여기는 어떻게 된다 보세요. A3을 곱했고요. 제2의 두 번째를 곱했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잘 보시면 여기는 A고요. A를 곱했고요. 그 다음 숫자는 뭐예요? 이 숫자는 3, 4, 5, 6, 3, 4, 5, 6, 7, 8, 9, 10, 3, 4, 5, 6, 7, 8, 9, 10. 얘는 변동이 있잖아요. 얘는 A가 안 움직이죠? 여기도 A고, 여기도 A고, 여기도 A잖아요. 그럼 A가 안 움직이는 거죠. 즉, 이 A라는 게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의 두 번째를 보세요. B의 두 번째. B의 두 번째는 얘가 B잖아요. B의 두 번째인데, 여기는 C의 두 번째고, 여기는 D의 두 번째고, 여기는 E의 두 번째고, 여기는 J의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B, C, D, E, F, G, H, I, J. 이거는 변동이 생긴다는 건데, 두 번째 줄이 안 움직이잖아요. 두 번째 줄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고칠 때 달러가 여기 찍히고요. 얘는 여기 찍히는 셈이에요. A가 고정이 되고 두 번째 줄이 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렇게 여러 개를 공식을 입력해 놓고 보시면 이렇게 입력해 놓고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똑같이 흐르는 게 나타나요. 공통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엑셀을 배울 때 이렇게 수작업으로 계산해가지고 해봤었어요. 아주 오래전 방식이죠.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닌데 이해하기 딱 좋아요, 이거는. 예. 그러면 이 공식을 썼을 때 자, 지금 여기에는 이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공식대로 옆으로 자동 채우기 해주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는 안 돼요. 옆으로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구단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어떻게 신나겠죠? 다시 여기 이렇게 제가 서식으로 바꿔가지고. 자, 이거 여기는 A단을 A를 곱했어요. A 자리를 곱하는 거고요. 요 위는 두 번째 줄을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곳에 달러가 찍히는 거예요. 3, 4, 5, 6, 7, 8, 9, 10 움직여야 되고 B, C, D, E, F, G는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자, 구구단을 작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 결과를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서 지우세요. 일단 딜리트 키 눌러 한꺼번에 지워졌죠. 그렇죠? 자, 아까는 하나를 클릭해서 명령을 걸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블럭을 설정한 상태에서 자, 오른손은요 마우스고요, 왼손은 키보드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 잡으세요. 그리고 곱하기
곱하기 표시는요 오른쪽 숫자판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숫자 9개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쪽 왼쪽 위쪽 된 거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엔터. 한꺼번에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방금 전에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했잖아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갖고 이거를 우리는 배열 계산식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계산한 건 많지는 않아요. 하여튼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 자, 119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19페이지) 보면 이제 가계부 시트에 들어가서 계산하는 걸 해볼 건데요. 자, 열기 누르셔가지고 우리 D 드라이브에 5211B라고 하는 소스 7장에 가시면 있어요. 7장에 수식 문제. 예. 그래서 가계부가 있고 연도별 고령 인구 있고 아르바이트 있고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엔 산악회로 들어갈 겁니다. 산악회. 지금 요 가계부에서는 여기에까지 합계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까지 합계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요렇게 블럭 잡아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시그마교를 누르면 한꺼번에 계산이 돼요. 각각 위에 있는 것들의 합계를 아래줄에다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연도별 고령익은 그게 안 되니까 일일이 우리가 요거 나누기 요거 하고 이렇게 다 일일이 했었죠. 그렇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요. 는 왼쪽 거 곱하기 시급 금액. 이 자리를 우리는 F4번 키 눌렀죠? F4번 키. 한번 해보세요, 이거. 는 근무 시간 곱하기 시간당 금액. 곱하기 표시는 오른쪽 숫자판 쓰세요. Shift하고 8번 눌러도 곱하기지만 그러면 양선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는요. 이때 F4번 키 눌러야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해버리면 금액이 쫙 계산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시급이 뭐 9,250원 이렇게 바뀌면 알아서 또 금액이 바뀌겠죠. 그렇게. 자동 계산이라는 거잖아요. 입력 데이터가 바뀌면 결과 데이터는 자동으로 변동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엑셀, 컴퓨터라는 기계를 이용하는 계산법의 가장 원리가 그거죠. 하나씩 수작업으로 계산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산악회란 시트로 가볼게요. 산악회. 이 산악회 시트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5월달, 6월달은 아직 입금된 게 표시가 안 돼 있고요. 개인별로 이제 합계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합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합계 넣는 게 제일 수월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가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합계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블럭을 잡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의 합계를 오른쪽, 아래쪽, 사방으로 합계를 계산할 거예요. 가로, 세로. 자, 요렇게 범위를 설정해주고 수식이라는 메뉴에 가서 자동합계 시그마를 눌러주면 알아서 합계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 합계가 계산된 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8만원, 16만원짜리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아니, 더블 클릭하지 않고 요 위에 수식 입력줄이라는 것을 클릭해 봐도 되겠지만은, 여기에는 숫자가 아닌 글자가 있어요. 글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글자가 꼈지만 걔는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찬조금의 합계는 저 위에 회장 찬조금서부터 시작해서 성현미 회원의 찬조금, 아직 있던 없던 간에 합계를 계산할 거고요. 그렇게 가로와 세로의 합계를 계산할 겁니다. 자, 가장 쉬운 계산법이 범위를 설정해주고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를 눌러주면 각각의 그 데이터의 합계를 오른쪽 아래쪽에 그리고 모서리 쪽에다가 전체 합계를 계산하게 돼요. 시그마라는 경우는 아시잖아요. 더블 클릭했을 때 수식이 나타나잖아요. 예예. 그리고 다시 원상복 ESC 요거 누르셔도 돼요. 요거 오케이. 아니야. 만약에 얘를 잘못해서 얘를 범위를 잘못 건드려 버리면 엉뚱한 게 돼 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X 취소 버튼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ESC 키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이 수식. 그러니까는 셀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수정하는 방법. 셀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요. 새로 입력하기예요. 잘못 계산했으니까 다시 입력하면 되겠죠? 아니면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셀을 아까 좀 전에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수식이든 뭐든지 보이잖아요, 글자가. 그럼 이거를 고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세 번째는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식 입력줄이 어디냐면요, 저 위에 fx 옆에 나타난 데를 수식 입력줄이라는데 여기를 클릭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 수식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셀을 클릭하고요. 셀을 클릭하고 F2번 키. F2번 키 누르면 수정하는 명령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컴퓨터 창에서 이렇게 파일명이 있고 폴더가 있는데 F2번 키 누르면 얘를 고치라고 해요. F2번 키 누르면 이렇게 고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F2번 키가 수정 키예요, 본래. 엑셀에서는 F2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가요. 그럼 마우스로 하면 되지, 뭐하러 F2번 키 눌러? 마우스가 갑자기 고장이 났네? 이럴 때. 그러면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요거를 F2번 키 눌러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쳐쓰고 엔터 치면 수정되고요. 안 고쳐도 되겠다 그럼 ESC 누르면 빠져나오는 거고. 예.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 ESC. 스펠이 잘못됐네. ESC인데 글자가 돼. 이게 원래는 요거의 줄임말이에요. 예, escape라고 하는데요. escape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탈출이라는 의미예요. 탈출.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 쓰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저기 비상계단 문 있잖아요. 저거는 엑시트라고 하잖아요. 엑시트. 전 길이 정해져 있는 탈출이고요. 이스케이프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 때나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전에 화장품 광고 중에요. 엑시트로 탈출하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이것도 탈출인데 이거는 길이 있는 경우가 되고 얘는 길이 없는 경우는, 그러니까 엑시트라는 화장품이 그러면 이 화장품을 쓰면 화장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 있어. 화장품 이름이 왜 엑시트야? 비상계단처럼. 망했어요. 그래도
근데 요 escape라는 거는 뭐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저장 명령을 걸고 인쇄 명령을 하다가 안 할래. 그럼 ESC 누르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좀 볼게요. 합계는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수식에 보시면 자동합계 밑에 화살표가 적혀 있는 자동합계 화살표가 있잖아요. 얘 눌러보시면 이렇게 평균, 숫자만의 개수, 최대값, 최소값 또는 또 다른 함수들. 또 다른 함수는 굳이 누르며도 나오겠지만 재무함수, 논리함수, 텍스트함수, 날짜 및 시간함수, 찾기 참조함수, 수학함수, 통계함수, 공학함수, 큐브함수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중에는요 전혀 알고 싶지도 않은 함수도 있고요 전혀 모르는 함수도 많아요.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함수는 재무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이자를 뭐 어쩌고 저쩌고 유가증권에 무슨 경과 이자를 반환한다 그러는데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뭐 대략 눈치는 채겠는데 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용어 자체도 어렵고요. 금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수학 통계 전공 통계도 했었으니까 뭐 통계함수 같은 건 찾아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용어가 낯설지는 않아요. 물론 뭐 예전에 공부해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은 뭐 논리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수학 삼각함수라든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죠. 엑셀을 계산할 때는 무조건 는 입력하고 는을 입력하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는을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내가 직접 수작업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 있는 자동합계에 있는 몇 가지 기능을 중에서 이용을 먼저 할 거냐, 여기 없는 건 또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계산할 거냐 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교재로 보시면은 123페이지가 될 거고요. 자, 인원수를 먼저 계산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천조금을 낸 회원수 셀에다 클릭해 놓고 자동합계 화살표 눌러가지고 숫자 개수를 누를 겁니다. 그러면 엑셀은 무조건 내 위에 숫자가 있잖아요. 얘를 먼저 아는 채 해요. 면제란 글자가 껴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숫자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죠? 오른쪽에 있는 천조금이라는 이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범위를 다시 조정해 줘야 돼요. 다시 볼게요. 자동합계 화살표 눌러서 숫자 개수를 클릭하고요. 그러면 엑셀은 자연스럽게 현재 있는 위치 위에 있는 숫자들을 블럭을 잡아줘요. 맞으면 엔터를 치면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천조금 위치서부터 그 아래쪽으로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것들에 대한 숫자만의 개수니까 엔터를 치면 넷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비어있는 건 어차피 없으니까 빼는데 이제 문제를 찾아봐야 돼. 총무가 가서 회장님 저번에 천조금 저 주셨어요? 여기 뭐라고 찍혔잖아. 이상한 기호가. 저 기호가 찍히니까는 이게 잘못 입력된 건지 입력하다가 편집하다가 뭘 잘못 눌러서 저렇게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영수증 발급된 거 있으면 그거로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해 보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런데 4라고만 등장하니까 어떻다? 별로 굳이 예쁘지가 않아요. 예쁘지가 않아서 얘를 고칠 건데요. 자, 이거예요.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4명. 그러면 요 4라고 하는 수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4. 요 자체가 4라는 건데
여기에 명자를 붙여야 되잖아요. 명자를 붙여야 되는데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셀 서식을 이용해서 명자를 출력할 건지 아니면 결합 연산자를 이용하여 출력할 건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컨트롤 1번 눌러서요. 여기다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요 G/ 표준 뒤에다가 우리말로 명이라고 쓰면 명자가 붙어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뭐 G/ 표준 다음에 명자를 쓰면은 현재 값이 4니까 뒤에 명자가 붙는 거죠. 이렇게 붙일 거냐 아니면 여기 제가 F2번 키 눌렀어요. 더블 클릭하던 아니면 수식인 명조를 클릭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셀을 수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굳이 새로 입력할 필요는 없고 F2번 키, 저는 키보드로 그냥 F2번 키 눌렀어요. 그럼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앰퍼샌드. 숫자 7, 글자판 숫자에 있는 7 위에 앰퍼샌드라고 읽어요. 이거를 앰퍼샌드. 그냥 엔드라는 의미입니다. 엔드. 예, 여기다가 우리말로 명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명자를 결합을 하느냐 이거죠. 이렇게 결합을 할 거냐 이거죠. 이렇게 결합을 할 거냐. 아까 요거는 어떻게 했었다? 얘는 이제 이렇게 계산했는데 여기는 이제 G/ 표준 다음에 명자를 붙여가지고 몇 명하고 이렇게 출력해 줬잖아요.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앰퍼샌드 연산자, 결합 연산자라 그래요.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결과와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서로 붙어버려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얘는 숫자예요. 숫자 셀에다가 글자 메시지가 나오게 하니까 결과는 숫자고요. 얘는요 문자가 돼요. 앰퍼샌드가 들어가는 순간 결과가 문자가 돼요. 그러면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다음에 여기는 인원수를 더하거나 뺄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되는데 이 상태로 작업하면 더하고 빼고를 못해요. 얘는 글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에서는 앰퍼샌드 연산자를 연습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그냥 124페이지 끝에다가 거기 보시면 이제 앰퍼샌드 명자를 붙여가지고 결과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가볼게요. 평균. 자, 마우스로 저 평균 자리에다 클릭하고요. 자동합계 화살표 눌러서 평균을 클릭할 겁니다. 이렇게 클릭하면은요, 엑셀은 무조건 자기 자신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범위를 설정해요. 근데 우리가 합계 평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찬조금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조금 영역을 블럭 잡는 거죠. 찬조금 영역. 저 위에 이상한 기호가 찍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금액이 나오겠죠. 자, 평균은 이렇게 계산됐어요. 한번 제가 볼게요. 평균은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아까 인원수는요, 개수는 카운트를 썼어요. 카운트. 평균은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썼어요.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최고값 계산하는 단에다 클릭해 놓고요.
마찬가지로 자동합계 가서 최대값을 클릭할 겁니다. 그러면 맥스라고 뜨죠. 맥스. 그 자기 자신 위에 있는 숫자들을 막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는데 우리 여기 아니잖아요. 어디다? 찬조금이니까 이렇게 찬조금 영역을 블럭을 잡겠죠. 50만원 끼면 안 되죠. 이건 합계니까는. 네. 자, 최대값, 최고를 계산하라 그랬을 때 이렇게 썼어요. 최고. 맥시멈 밸류라는 거에 줄임말이에요. 맥스. 맥스. 예. 그 다음에 최저값 계산하는 거는 자동합계 화살표 눌러서 최소값 눌러서 또 마찬가지로 찬조금 영역을 블럭 잡으면 되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최저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합계는 는 sum 이렇게 써가지고 설정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수를 계산할 때는 는 count라고 쓰고 범위를 설정해 주면 돼요. 기본 함수 5개예요. sum이란 함수, count란 함수, average란 함수, max, minimum, maximum value, minimum value. 여기는 함수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는 합계를 만약에 계산하라 이렇게 명령을 걸면은요 이렇게 명령을 걸면 여기다가 는 sum 가로 열고 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직접 키보드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자동합계를 누르면 범위를 설정해 주니까 범위를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범위를 설정해서 엔터 치는 방법이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합계하고 평균 구하는 거 합계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요거 얘네들의 합계를 가로 합계, 세로 합계, 전체 합계까지 내는 거니까 범위를 설정해 주고 자동합계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가로, 세로, 전체 합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계산 작업은 경험에 의해서 많이 해보셔야만이 늘어요. 함수가. 예. 아까 최고 찬조금액은 어떻게 나타나요? 최고는 최대값이니까 맥스라고 쓰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동합계 화살표 눌러서 최대값. 그 맥스라고 뜨고요. 범위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위만 다시 재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괄호 속에 있는 범위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는 맥스 괄호 열고 범위를 설정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보실래요? 는 맥스 200, 50, 마이너스 140, 90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면 요 각각의 4개 중에서 가장 큰 게 200이니까 200이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직접 계산하셔도 돼요. 엑셀은 재미난 게 뭐냐면 날짜 계산 같은 것도 잘해요. 날짜 계산 같은 거. 예. 제가 집에서 이벤트를 뭐 하나 해드리려고 계산했다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지났어요, 날짜가. 예. 날짜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이런 거지. 우리 집사람 만난 지 뭐 만일 되는 날, 우리 뭐 100일, 1000일 이거 따지잖아요. 이제 만일 지났더라고, 1월 달로. 그래갖고 이제 결혼한 지 만일 되는 날, 그랬더니 그건 아직 좀 남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벤트를 해보려고. 엑셀에서 그런 계산이 가능하니까 엑셀 갖고 놀면 재밌어요.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종일 그것만 갖고 노니까 그 보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집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수작업으로 계산도 하고요. 재미나게 계산도 할 수가 있어요. 127쪽으로 가시면은요,
127쪽으로 가시면 거기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셔가지고 7장 혼자서, 자 이렇게 몸 파일을 가져오면 이렇게 편집 사용이라고 하는 걸 누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안 누르시면 작업이 안 돼요. 이거 꼭 누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터넷상에서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놓은 거잖아요. 이런 게 컴퓨터 안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걸 함부로 가져오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엑셀이 왜 위험할까? 엑셀 안에는요 매크로라는 게 있어요. 매크로는 뭐냐면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매크로라고 보시면 돼요.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편리하게 간단하게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매크로라고 하는데, 이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래 한글도 매크로 기능이 있고요, MS 워드도 있고 엑셀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안에다 매크로를 작성해 놨는데, 매크로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아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이상한 코드를 걸어 가지고 그 파일을 열면 이 안에서 뭔가 작동이 돼 가지고 그런 정보를 빼나간다나 이런 것 때문에 매크로가 포함된 자료를 열면 딱 걸러내 가지고 이거 사용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것처럼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게 되면 아까 그렇게 경고 메시지가 떠요.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는 A와 B를 더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더하기니까 뭐 왼쪽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자, 는 B의 네 번째 더하기 C의 네 번째, 직접 키보드로 써도 돼요. 보세요. 는 B의 네 번째 더하기 C의 네 번째 키보드로 써도 되고, 는 하고 나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셀 참조가 되는 거잖아요. 참조. 그리고 더하기 표시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해, 키보드로 움직여도 돼요. 방향키로 움직이면 알아서 그 셀을 참조해 줍니다. 여기는 두 개를 서로 빼라고 했으니까 빼주면 좋겠고요. 여기는 두 개 수를 서로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되고요. 여기는 두 수를 나누라고 했으니까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계산한 후에 한 줄을 계산했잖아요. 그 나머지는 자동 채기로 한꺼번에 내려가면 돼요. 한꺼번에 자동 채기하면 되죠. 예, 일일이 다 하려면 귀찮잖아요. 한 줄을 먼저 완성을 하는 거, 한 줄을 완성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기를 묶어서 블록 설정해서 해버리면 답이 한꺼번에 답이 나오니까 수월하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걸 해보라는 얘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몰라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연산자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할인된 금액을 곱하고 부가세를 계산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인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게 뭐야? 할인 금액이 뭐래? 판매가 곱하기 할인율? 이게 할인 금액이고, 그럼 신규 금액은 판매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빼준 게 이게 실제 금액이고. 근데 여기 수량이 5개인데 어떻게? 수량을 안 곱해줬잖아요, 책에는요.
음흠. 과세 금액은 는 여기다가 0.9090909 곱해주면 되고, 부가세는 실구매 금액에서 과세 금액을 빼주면 돼. 실구매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실구매요? 네.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죠. 할인액을 빼주는 거죠. 책에 계산 공식은 나와 있는데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자동합계 눌러주고, 얘네들은 그냥 자동합계 눌러주면 알아서 합계 나오고, 여기도 자동합계 눌러주면 자동으로 알아서 나오고. 근데 이거 웃긴다. 수량이 안 들어갔어. 이 할인된 금액에 여기 수량이 빠진 것 같아. 수량이. 아, 아니구나. 아니야. 수량해서 판매가가 나온 거지. 잠깐만, 이상하다. 5개 3,000원. 그래서 판매가는 이만큼이 됐고, 아니, 두 개를 합치면 맞네. 할인 금액하고 실구매 금액 두 개를 합하면 판매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하래요. 여기는요, 이 판매가에다 할인율을 곱하면 할인된 금액이 나오겠죠. 는 판매가 곱하기 할인율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애누리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구매 금액은 판매가에서 얘를 빼줘야 되니까 는 하고 얘를 빼겠죠. 얘를 빼주겠지. 그 요 할인된 금액만큼 빼서 요거만큼만 돈 받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가세를 부여를 해야 되니까 과세 금액하고 부가세 금액 이제 계산해 줄 때는 여기에다가 0.9090909 이거 곱하면 되거든요. 0.9090909를 곱해주면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물건을 사면 금액하고 부가세가 나오고 그거를 합한 게 실구매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실구매 금액이 나왔을 때 이거를 부가세를 하고 원가를 이렇게 따로따로 뺄 때 0.90909를 곱하면은 이것이 이제 세금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부가세는 이제 실구매 금액에서 과세 금액을 빼주면 요게 부가세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자동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블럭 잡아서 합계 눌러도 되고요. 요렇게 블럭 잡아서 합계 눌러주면 알아서 거기 합계가 들어와요. 요렇게 블럭 잡아서 이렇게 놓으면 얘네들 합계가 여기 들어가고, 요것만 블럭 잡아도 각각에 가장 좋은 건 요렇게 블럭 잡는 거죠. 합계가 들어갈 자리까지 포함해서. 128페이지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건 이제 절대 참조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자, 는 왼쪽에 있는 거를 클릭하던 환율 시세값을 클릭하던 간에 고정적으로 정해져야 될 때는 F4번키 눌러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변동되는 셀은 그냥 그대로 클릭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자동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합계는 어떻게 하면 되죠? 수량하고 가격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는 원화 가격에다가 수량을 서로 곱하면 되고 자동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이상 없이 돌아가는 거죠. 예. 문제 4번은 답은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강자의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얘가 강자의 수를 계산하라고 책에는 써 있어요. 정원의 수를, 개수를 계산하래. 정원의 개수를. 강자명은 얘죠? 그러면 요거의 개수를 세는 게 정확하잖아요. 7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숫자 개수를 여기다 명령을 걸면요, 얘는 숫자가 아니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count a라는 함수를 씁니다. count a. count 하라고 읽지 않고요, count all이라고 읽어요. count all. 자, then count 하고 범위를 설정해주면 범위 내에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count a, all을 해주면 범위 내에서 빈 칸을 제외한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unt blank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범위 내의 빈 칸만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함수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count는 숫자만 세는 거고, count all은 숫자든 글자든 뭐 오류가 났던 간에 비어있지만 않으면 다 세는 거고요. count blank는 비어있는 것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지금 얘를 요 정원의 숫자를 세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원의 숫자가 모르고 비워두면 어떻게 돼요? 자, 책대로 한 다음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책에서는 요거의 숫자를 세라고 했는데 7강자가 맞죠? 근데 모르고 얘를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빼먹으면 6강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강자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빼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책에서는 정원의 숫자의 개수를 세라고 했는데 상관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수강료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글자도 있고 빈칸도 있다 그러면 빈칸은 제외하고 글자 제외하고 숫자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죠. 자동합계 가서 최대값 그리고 범위 설정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평균 신청 인원인데요. 자, 여기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시면은요, 여기서부터 블럭을 정하시면 화면 아래쪽에 평균이 얼마가 나오고 개수가 얼마 나오고 합계가 얼마 나오는지가 떠요. 근데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여기다 놓고 평균을 눌러주고 신청 인원 블럭 잡아주면 평균이 뜨죠. 원래는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 게 맞죠. 일반으로 뜨는데 보기 좋게 해서 쉼표 반올림 하게끔 이렇게 한 거죠. 소점 자릿수를 하나 늘려줘도 좋고요. 합계는 뭐 자동합계니까 그냥 그대로 자동합계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신청 인원 블럭을 설정해주고 엔터 누르면 얘네들의 합계가 여기 자동으로 뜨겠지. 이렇게 해서 간단한 계산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건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라고 써 있어요. 수식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들도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를 이제 수월하게 생각하시다가 막 복잡한 계산들은 키보드로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이제 힘들다고 막 많이 힘들어 하세요, 솔직히. 그렇지, 저야 아니까는 쉽게 설명하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설명 잘해줘도 어렵잖아요.
교재 129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여러분, 함수를 영어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함수를 이렇게 써요. 잠깐만. 펑션이라고 써요. 펑션.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F1번, F2번, F12번까지 있죠? 그 F가 펑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F1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펑션 1번, 함수 1번 키라고 부르지 않고요. 기능 키라 그래요. 기능 키라 그래, 기능 키. 여기 웃기는 게요. 이 펑션이라는 거, 우리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fx. 이게 펑션의 줄임말인데, 이 펑션을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부르고, 엑셀에서는 함수라고 부르고, 그 외에서는 다 기능이라고 불러요. 기능.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미리 정해놓은 기능이에요. 미리 정해놓은 거야. 미리 정해놓은 거. 헷갈리시죠? 여러분, 믹서기 뭐예요? 믹서기. 뚜껑 열고 이것저것 넣고 뚜껑 덮고 버튼 누르면 갈리죠? 그게 믹서기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잘 보세요. 는 믹서기 가로 열고 사과, 꿀, 요구르트 가로 닫고 엔터 탁 치면 뭐가 돼요? 사과 주스가 되는 거예요. 는 쿠쿠 압력밥솥 가로 열고 쌀 넣고 물 넣고 엔터를 탁 치면 뭐가 돼요? 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기능이라고 부르고 엑셀에서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는 맥스는 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계산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냥 그런 기능이에요. 함수예요. 그럼 맥스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카운트는 숫자 범위 내에서 숫자가 몇 개 있는지를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라는 기능이에요. 카운트가 뭔지를 모르면 못하겠지만 카운트가 뭔지를 알면은 바로 계산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는 함수가 아니라 연산자라고 부르고, 연산자. 자, 예를 들어서 는 sum 1, 2, 3. 그럼 이건 뭐야? 합계를 계산해 주는 기능이에요. 는 product 2, 3, 4. 이거는 곱셈해 주는 거예요. 곱하기. 프로덕트는 곱하기라는 함수예요. 2와 3과 4를 곱하라는 연산자도 있듯이 이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4라는 곱셈을 계산하는 함수예요. 뺄셈과 나눗셈은 함수가 없어요. 덧셈과 곱셈은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알면 편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곱할 게 한 100가지가 있는데 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100가지를 클릭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는 sum 괄호 열고 쫙 100군데를 범위를 설정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함수가 편한 거예요. 모르면 못하는 거지만 알면 하는 거죠. 알면 하는 거죠. 한번 불러볼게요. 8장에 있는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기 수식에 가보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재무함수, 논리함수, 텍스트함수, 날짜 및 시간 관련된 함수,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재무함수는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일반적인 책상에는 설명을 안 해놔요. 그 다음에 논리함수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자격증 시험에는. 이 책에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텍스트예요, 텍스트.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는데 주소가 들어가고 이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뭐가 잘못된 거를 검사하고 뭐하고 어쩌 이런 걸 해보려면 뭔가를 다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먼저 나오는 게 글자에 연관된 함수인데요. 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의 이름을 성씨와 이름씨를 구분하래요. 근데 특이한 게 제갈 공명처럼 성이 두 글자 있는 분은 없어요. 독고탁은 어때요? 독고탁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독고탁은 성이 독자가 아니라 독고가 성이죠. 성이 이름이 탁이죠. 이렇게 두 글자 한 글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름은 한 글자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예외 없이 그냥 한 글자 두 글자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씨는 성명에서 왼쪽에 한 글자죠. 왼쪽에 한 글자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는 하고 함수를 써야 돼요, 우리가. 근데 모르잖아,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ESC 누르고 여기에서 찾자 이거지. 텍스트 함수 중에서 찾자 이거야, 이렇게.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레프트라는 함수가 여기 있어. 레프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레프트 함수가 왼쪽이라는 글자를 단어니까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떠요. 레프트라는 함수는 어떤 글자를 왼쪽에서부터 몇 개 글자 수만큼 자르는 거예요 라고 써 있어요. 어떤 글자 중에서 잘라올 겁니까? 물어보네요. 그러면 이때 오정래라는 사람 이름을 클릭해 주면 되죠. 여기 텍스트라는欄에다가 이 오정래라는 사람 자리를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럼 엑셀은 레프트 함수를 썼을 때 기본이 한 글자를 먼저 잘라요. 만약에 넘버 캐릭터 몇 글자냐? 그래서 2라고 쓰면 두 글자를 자르는 거지만 한 글자 2를 쓰면 한 글자지만 안 써도 한 글자예요. 기본이. 근데 우리는 그냥 1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오정래라는 사람 중에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니까 O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가 O라고 뜰 겁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면 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이거를 자동차기 훑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을 한꺼번에 다 계산한 후에 한 줄을 계산한 후에 한꺼번에 해도 되죠? 그럼 한 방에 해결 보는 거잖아요. 예. 자, 이름씨는 어떻게 따집니까? 오정래라는 사람의 이름씨는 정래 두 글자잖아요. 그렇죠? 두 글자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글자 텍스트 함수 중에서 이번에는 write라는 함수가 있어요. write. 오른쪽에서 잘라라 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잘 보세요. 는 R I 스펠을 제가 하나씩 입력해 보는 거예요. 는을 쓰면 무슨 함수를 쓸지 모르겠지만 R을 딱 쓰는 순간 R로 시작하는 글자가 나와요.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라이트. 얘를 그렇게 클릭해도 돼요. 이렇게 클릭해도 돼요. 아니면 RI까지 쓰면 RI로 시작한 함수가 또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라이트가 있겠으니까 얘를 클릭하면 되겠죠. 얘를 클릭하지 말고 클릭을 하면 이 뜻이 떠요. 이렇게 뜻이 떠. 근데 더블 클릭하면 OK가 돼요. 함수가 입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는 라이트 R자를 썼더니 여기 라이트가 있잖아요. 밑에 걸려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함수가 열려요. 그리고 밑에 함수 문법이 떠요. 문법이. 근데 이 문법이 헷갈리거든? 자주 쓰면 잊어먹지 않고 잘 알았는데 안 썼던 거라서 그런지 저 오래간만에 써도 헷갈려. 아까는 직접 이렇게 이 중에서 하나 골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르니까 요 메시지가 떴잖아요. 박스가.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문법이 뜨는데 알면 직접 키보드로 쓰면 되는데 모르면 그때 요 FX 누르는 거예요. 이거. 그럼 떠요. 설명이. 처음에 함수 박스에서 여기서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고르는 방법에서 얘를 고르면 메시지가 떠요. 라이트라는 함수에서는 설명 박스가 뜨는데 매번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요 느려져요. 못 외워. 저는 가급적이면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격증 반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키보드로 써서 외우게끔 하는 거를 설명드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 일일이 쓰려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는 함수명을 쓰고 함수 중에서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했는데 내가 알면 좋은데 사용법을 알면 좋은데 모를 때는 FX를 누르면 설명서가 뜨니까 그때 일일이 하나씩 사용을 누르셔도 된다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함수에 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글자를 빼내야 되는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라는 글자 중에서 서초구라는 글자만 빼야 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나 중구가 아니라 무조건 세 글자만 빼는 거잖아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서울시고 세 글자 한 칸 띄고 세 글자 한 칸 띄고 세 글자면 이 서초구라는 글자는 이 전체 글자 중에서 보세요. 하나, 둘, 셋, 빈칸 넷, 다섯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는 mid라는 함수를 써요. mid 함수를 쓰려고 봤는데 여기 영어로 이렇게 떴어요. 어떤 글자 스타트 넘버 몇 번째 글자에서 넘버 캐릭터 몇 글자를 가져올 거냐 물어보는데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있는 FX를 누르셔가지고 설명서를 열어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텍스트 함수에 가서 MID 함수를 찾아도 돼요. 자, 어떤 글자? 주소라는 글자죠.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글자고요. 스타트 넘버 몇 번째 글자부터 시작할 거냐? 하나, 둘, 셋, 빈칸까지 포함해서 넷, 다섯 번째부터 글자. 그래서 몇 글자를 넘버 캐릭터 몇 글자를 잘라올 거냐? 서초구 세 글자. 이렇게 글자를 자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함수 중에서 는 left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글자에서 몇 글자를 자를 거냐 이거죠. 몇 글자를 자를 거냐. 는 right 함수도 있어요. 그렇죠? right 함수도 있어요. 글자에서 몇 번째 글자를 가져올 거냐 이거죠. 근데 이제 mid 함수는 어떤 글자에서 몇 번째 글자에서 시작해서 몇 개를 가져올 거냐. 이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약간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상에 있는 저 글자 중에 여기는 요거 뒤에 있는 글자는 사실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좀 가리고 싶다는 얘기죠. 글자를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니라 얘를 감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숨기면 돼요. 얘를 숨기고 감춰진 글자만
감춰서 보여주고 싶은 글자만 보이도록 해줘도 되겠죠? 예. 책에 뭐라니까 리플레이스라는 함수를 쓰래요. 여기 리플레이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리플레이스라는 함수를 쓰래요. 직접 키보드로 는 R, E 이게 쓰면 리플레이스가 뜨니까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이 설명서의 뜻이 여기 어려우니까 설명서를 호출할 때는 FX를 누르면 얘가 뜬다 그랬어요. 자, 뭐라고 떴냐면요. 여기에서 올드 텍스트 어떤 글자, 오래된 글자가 뭐냐 이거죠. 이거 왼쪽에는 주민번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뜯어 고칠 거란 말이에요. 자, 스타트 넘버 우리가 원하는 거는 650218-1 다음에 5부터 그러면 여기는 5라는 글자는 숫자 이거는 몇 번째 글자죠? 650218-1 5니까 아홉 번째 글자네. 아홉 번째 글자. 아홉 번째에서 몇 개를 잘라버릴 건데 6개 584623이니까 6글자죠. 얘를 뭐로 뜯어 고칠 거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뭐 물음표 이렇게 뜯어 고칠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 뭐 별 6개를 이거로 바꿔치기 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거 X자로 바꾸시든지 X자로 뭐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근데 이런 글자를 쓰실 때는 따옴표에다 써야 돼요. 따옴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마법사라고 하는데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면 알아서 따옴표가 들어가요. 그러면 요렇게 요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저 뒤에 6개니까 9번째부터 6개를 X나 뭐 이거로 바꿔치기 하면 결과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보이니까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줄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이걸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해주면 슝 하고 들어가겠죠. 책에서는 성씨하고 더블 클릭하고 이름씨하고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라고 했는데 그럼 4번을 더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그냥 한꺼번에 자동 체크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글자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있어요. 아직 이 텍스트 함수 중에는 우리가 안 한 것도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 이게 도대체 뭔지 준자 이런 것도 있고 뭐 픽스도 있고 find 뭐 찾는 거네. 그렇죠? 뭐를 찾는 거. length 길이 구하는 거. 대문자 소문자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말에는 대소문자가 없지만 영어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잖아요. 막 대문자 소문자 섞어서 입력하면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대문자로 싹 바꿔버린다든지 하는 거. 소문자로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날짜라는 시트로 가볼게요. 날짜. 날짜와 관련된 날짜 및 시간하고 연관된 거 안에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이 책에는 우리 today 지금 이란 뜻이에요. 오늘 날짜의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now 지금이죠. 그러니까 지금 날짜와 시간을 자, 여기다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다가요. 는 today를 쓸 거예요. today. 이 today는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원래 today는 저렇게 요일이 나오지는 않아요. 원래 today는요. 이렇게 떠요. 왜 수요일이라고 떴어요, 여기가? 여기가 어색하게 돼 있다. 잠깐만요. 삭제해버리고 여기다 쓸까요? 는 today는요.
그냥 연월일만 뜨는 거예요. today 함수에는 날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날짜는 년, 월, 일하고 요일이라는 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일도 같이 나오게 셀 서식을 고친 거죠. now는 는 now라고 함수를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날짜, 시간이 같이 나와요. 이 함수는. 그러면 날짜만 보여줘도 되고 시간만 보여줘도 되고 뭐 요일을 또 보여주든지 셀 서식을 고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오늘 몇 년도니?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어요? 지금 5월달이니까 4월 말일날 회사 대표가 5월 1일에 딱 되면 5월달 생일인 사람 직원한테 기프티콘을 쏘는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 2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치사하게 커피 2잔이야? 라고 싫어하진 않겠지. 저는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런 거를 받을 때면 5월달에 생일인 사람인 거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6월달이면 자동으로 6월달이 생일인 사람이 체크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달 생일인지 다음 달 생일인지 이런 걸 어떻게 비교하고 판단할 거냐 이거죠. 그런 거를 계산하는 게 함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엑셀을 배울 때는 입력하는 거에 국한했어요. 입력하는 거. 입력하고 그거를 가지고 색깔을 꾸며 가지고 예쁘게 꾸미는 것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 있는 특이한 셀 서식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거를 공부하다가 함수를 공부하는데 간단한 계산 작업하는 아까 합계, 평균, 개수 이런 거를 배우다가 이럴 순 없을까 저럴 순 없을까 하고 막 온갖 궁상을 떨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다가 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저것도 될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제가 헌혈한 내용을 엑셀로 작업을 하면서 엑셀을 많이 공부했는데 연도수가 있잖아요. 1993년에 헌혈한 횟수는 몇 번, 94년도는 몇 번 헌혈했고 95년도에는 몇 번 헌혈했는지 연도수별로 카운트를 매겨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함수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많이.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지 이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여기는 이제 이거예요. 이 날짜에는 연도, 월, 일이 있는데 단순히 너 몇 년도니? 라고만 계산하는 함수가 있고 너 몇 월이니? 라는 함수를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도는 이어. 그리고 날짜를 찍어주면 돼요. 해당 날짜 중에서 연월일 요일로 구성된 해당 날짜 중에서 연도만을 빼오는 함수가 이어라는 함수예요. 이어. 그 다음에 월만 빼는 함수는 month예요. month도 괄호 열고 날짜를 찍어주면 돼요. 해당되는 날짜를 입력하든지 직접 마우스로 그 날짜를 클릭해주면 그 해당 날짜에 월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인지를 알고 싶으면 는 day라는 함수를 써요. day. 그리고 날짜를 찍어주면 오늘 날짜 중에 며칠인지만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날짜 중에서 연도, 월, 일만 따로 추출해주는 그런 함수들이 다 따로따로 있고요. 더 나가서
이렇게 연월일 숫자를 가지고 날짜로 다시 바꿔주는 함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는 데이트 날짜예요. 이게 2020 20 40 이게 뭘까요? 2020년 20월 40일이라고 쓰면 에러가 나요. 얘를 직접 이렇게 날짜를 쓰잖아요. 이렇게 날짜를 쓰면 얘는 날짜가 아니라 글자가예요. 왜? 날짜 형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를 키보드로 써갖고 여기서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얘가 날짜가 돼요. 어? 얘가 뭐가 됐다고요? 보세요. 얘가 이게 되겠어요. 이게 왜 2021년 9월 9일일까요? 자, 2020년 20월이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쓰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오류라 그랬죠. 이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0년 20월 40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2021년 8월 40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8월달은 40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1년 9월 8월달은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냥 9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요. 실제로. 근데 날짜처럼 이렇게 쓰면 알아서 지가 환산해서 연월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함수도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 134페이지에 거기 데이트라는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함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 어떤 함수가 딱 나온다라는 규정이 있긴 있는데 자주 나오는 함수도 있고 가끔씩 나오는 함수도 있는데 함수 종류가 한 7, 80가지를 학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한 사람 같으면 이해가 빠른데 몰아서 설명할 거 아닙니까? 담당 강사가. 그러면 막 벅찬 거지. 그래서 엑셀이 어렵다 그러는 거지, 함수가. 근데 저는 함수를 한 10년은 공부한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꾸준히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함수를 잘 알게 된 건데,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려고 보니까는 제가 모르는 함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그래서 그것만 갖고 또 공부했어요. 그렇게 저는 꾸준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함수가 다져진 건데,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함수를 몰아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벅찬 거야. 그리고 책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강사가 설명하는 거하고 다르고, 책도 책마다 다 설명서 방법론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드리고 저렇게도 설명드리고 책에 있는 대로도 설명드리고, 또 책에서는 처음에는 설명을 그렇게 하다가 뒤로 가면 또 엉뚱하게 설명을 해요. 또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되게 어렵지. 근데 함수는 뭐라 그랬냐면 아까 제가 어떤 기능이 미리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능을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함수는 년, 월, 일 숫자를 넣어주면 알아서 날짜로 바뀌는 게 함수고, 이연은 날짜 중에서 연도만을 빼오는 함수고, 이런 함수들이 특징이 있는 거를 하나하나씩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뭐 젊은 층도 힘들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배우고 돌아서면 까먹잖아. 배우고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게. 자, 요거 한번 더 줘볼게요. 요거는 그렇다 치고, 자, 그럼 이 근무 시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근무 시간 9시에 출근해 가지고 10시 32분에 퇴근했대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했어요. 몇 시간 몇 분 일했냐 물어보는 거죠. 이 책에서는 어떻게 물어봤어요?
여기는 시간하고 저기는 시간을 빼래요. 자, 이렇게 하래요. 는 아워. 요 아워에서 요 아워. 저녁 10시니까 22시잖아요. 그렇죠? 요 아워에서 자, 출근한 아워. 이 출근한 아워를 빼래요. 그럼 몇 시간이 되죠? 이렇게 떴는데 요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일반으로 바꾸면 13시간 일한 거죠. 9시 출근해서 10시 32분에 퇴근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9시 50분에 출근해가지고 만약에 22시 10분에 퇴근하면 어떻게 돼요? 요 22시에서 9시를 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법이 잘못된 거예요.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hour에서 hour를 빼라고 책에 써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빼래. 이렇게. 여기에서 빼기 2hour. 이러면 맞지. 요 10시 32분이라는 시간에서 9시 공구문이라는 시간을 빼요. 빼면 몇 시간 몇 분이 나오죠. 몇 시간 몇 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시간만 계산하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또 시간에서 시간을 뺀 나머지 분을 계산하래요. 책에서는 좀 어렵게 설명해 놨어요. 교재 139페이지 보시면은요. 아랫줄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책대로 설명해 볼게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자, 되게 길어요, 지금. 명령이 되게 길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간에서 시간을 뺀 것 중에서 시간만 가져오고요. 시간에서 시간을 뺀 것 중에서 분만 가져오래요. 그래서 앞에는 시간이고 뒤에는 분이라고 해서 글자를 결합연산적으로 붙여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보인 건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잘 보세요. 옆에다 써드릴게요. 이렇게 는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을 해버리면 끝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24시간으로 바꾸면 돼요. 24시간으로. 얘를 24시간으로 바꾸면 돼요. AM, PM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시간에서 시간 빼주면 몇 시간 몇 분이 뜨잖아요. 몇 시간 몇 분이 뜨지 않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13시간 32분이 떴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냐고. 자, 저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여기는 시간에서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 한 거를 뺐어요. 저처럼 뺐는데 그 중에 시간만 표시를 해주고 분을 또다시 계산해서 표현해주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표현해줬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고생하냐고. 그냥 빼주면 되잖아. 빼주면. 그리고 이거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몇 시간 몇 분이라고 쓰면 돼요. 몇 시간 몇 분이라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몇 시간 몇 분이라고 쓰면 되거든. 그러면 똑같은 계산법이 돼요. 볼까요? 똑같은 계산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앰퍼센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출력을 해준 거고요. 저는 그냥 뺐어요. 빼주고 나서 얘를 셀 서식에서
셀 서식에서 어떻게 했냐면 hour 시간, minute 분 이렇게 했거든요. 셀 서식을 바꾼 것 뿐이에요. 어떤 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게 더 복잡한 것 같아. 이게 더 복잡한 것 같아. 자,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는 책대로 해보시고요. 옆에 칸에다가 요렇게 그냥 뭐 빼기 뭐 하세요. 요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을 하세요. 그 엔터 치고 나서요. 걔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요렇게 셀 서식을 사용자 지정 방법으로 들어가서 몇 시간 몇 분이라고 이렇게 쓰세요. 이걸 소문자로 쓰셔도 돼요. 소문자로 써도 돼요. 이렇게 소문자로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교재 140쪽에 보시면 논리함수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함수를 보면은요, 무작정 뭐를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눠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고 뭐 최대값을 구해라, 합계를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했는데, 살다 보면 비교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비교 판단을 해야 될 때가 판단. 예. 예를 들어 신호등 건널목이 있을 때 건널목 무작정 횡단하는 게 아니라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거죠. 판단하는 거를. 그걸 이제 책에서는 이제 논리, 뭐 판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함수가 바로 if라는 함수입니다. if 함수는요, 여기에 조건식이 들어가요. 조건식. 조건 또는 조건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가 있고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꽃의 색깔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함수는 없어요. 이 꽃의 색깔이 노란색입니까? 그러면 예, 아니요 이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호등에 건널목에 딱 서면 신호등을 본다 이거죠. 그럼 보고 나서 인공지능 같으면 자기가 판단해서 건너가든 말든 하겠지. 근데 컴퓨터는 사용자가 일일이 다 물어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호등, 건널목 신호등의 색깔이 초록입니까? 그러면 예, 아니요. 그러면 그 초록이 예, 아니요에 따라서 건너가라 마라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는 if 가로 열고 나이라는 셀이 있을 거 아닙니까? A의 첫 번째 셀이든 간에 얘가 20세 이상입니까? 20세 이상입니까?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면 아, 당신은 성인이군요. 입장하세요 이거고, 아니면 뭐예요? 20세 미만이니까 미성년자잖아요. 그렇죠? 미성년이니까 당신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라든지 둘 중에 하나 판단을 내는 거죠. 너 나이가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지 않고 20세 이상입니까? 물어보면 얘가 20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확인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재시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대요. 재시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대. 그래서 영어 점수가 70점보다 안 되면 재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는 if 가로 열고 물어봐야 돼. 로지컬 테스트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 FX 누르면 뜬다 그랬죠? 처음부터 수식에 가서 논리에 가서 if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뜨지만
이렇게 찾는 습관보다는 함수명을 먼저 쓰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는 if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함수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밑에 문법이 뜬다 그랬는데, 논리적 질문을 물어봐서 그것이 참일 경우 또는 거짓일 경우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는 익숙치 않으시니까 FX를 눌러보겠죠. 저 상단에 눌러가지고, 로지컬 테스트는 뭐냐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어떤 거를 질문하라는 얘기죠. 그럼 뭐야? 영어 점수 너 얘지. 영어 점수 너 크다 70 아니다, 작다 70 70점 미만이면 그랬으니까 70이라는 숫자보다 작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일단은 false, 거짓이래. 거짓이란 말은 작으냐 물어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죠. 크거나 같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작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작으면 제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value if true라는 데다가 제시험이라고 쓰자고. 제시험이라고 쓰자고. 원래 글자는 따옴표에다 써야 되는데 이 함수 마법사에다 쓰면 자동으로 따옴표가 찍혀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70점 미만이면 제시험인데 그렇지 않다 이거야. 70점 이상이 되면 가만 둬라 이거지. 비워두면 안 돼요. 비워두면 안 되고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돼요. 따옴표 열고 한 칸 띄우고 따옴표 닫아도 되고, 따옴표 열고 그냥 닫으면 빈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비워두는 거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70점 미만인 경우는 제시험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란으로 처리하시오. 그 공란이란 뜻이 따옴표 열고 닫고예요. 확인 누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생님 답이 안 나왔는데요. 아니죠. 답이 나왔죠. 공란으로 나왔잖아요. 70점 미만이 아니니까 비워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더블 클릭해 보면 제시험자가 걸리겠지. 나머지는 공란이니까 제시험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자, 요렇게 하려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영어 시험이, 영어 점수가 70 미만이면 제시험이고, 그 외에는 공란으로 처리하시오. 이런 얘기였었죠. 그렇죠?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하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횡단보도 색깔이 지금 신호등이 녹색이야. 그럼 걸어갈 텐데 전면하고 있거든. 그러면 뛰어가야죠.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수미양과 판별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영어 점수에 대해서, 영어 점수가 90 이상이면 해외 영업 1팀으로 가고, 80 이상이면 해외 영업 2팀으로 가고, 그 외에는 국내 영업팀으로 처리하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는 if 조건식을 물어봐요. 영어 점수 90점 이상이냐 물어봐요. 일단.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참일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닌 경우도 있겠죠.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여기서 if를 또 한 번 거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건을 또 하나 거는 거예요. 조건식을 또 거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일 경우도 있고 거짓일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수음이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점 이상이면 수, 아니면 다시 80점 이상이면 우, 미, 양, 가, 5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if를 4번 써야 돼요. 지금 경우의 수가 해외 영업 1팀, 해외 영업 2팀, 국내 영업팀이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잖아요. 그럼 if문을 몇 번 쓴다? 2번 쓴다. 아까는 성인, 미성, 재시험, 공란 둘 중에 하나니까 if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 if의 함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if가 여러 번 들어가면은요, 여기다 if가 여러 번 들어가면 볼게요. if를 쓸 거예요. 여기다 if를 쓰는데, 첫 번째 영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을 써요. 여기다가 해외 영업 1팀을 쓸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함수를 불러와야죠. 또 한 번 불러와야 되잖아요. if를 한 번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요거를 쓰는 거예요. 여기가 헷갈려요. 여기에서 if가 있잖아요. if 얘를 한 번 더 쓰면 합수가 들어가요. 일로 추가 들어가요. 이렇게 누르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80점 이상이면 해외 영업 2팀이라고 쓰고, 아니면 국내 영업 팀이라고 쓰면 돼요. (141페이지) 5번 설명이에요.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계속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앞에 있는 if를 클릭하면 앞에 있는 if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괄호 안에 있는 걸 클릭하면은 괄호 속에 있는 함수가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함수 안에 중복 함수를 또 복잡해서 쓰게 되면은 어떤 거를 클릭하고 어떤 거를 또 불러와야 되는데, 아예 이거를 일일이 키보드로 쓰는 연습을 해버리면, 자, 여기 잘 보세요. if 한번 썼죠? 조건식을 첫 번째 조건식을 물어봤는데 아닐 경우에는 다시 if를 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식을 썼어요. 그런데 if 열면서 함수가 들어갔고 또다시 if 들어가면서 함수가 열렸잖아요. 괄호가. 그러니까 끝에는 괄호를 몇 번 닫아야 돼요? 2번 닫아야 돼요. 근데 안 닫으면 어떻게 한다? 엑셀이 닫아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요 뒤에 있는 괄호를 제가 빼고요. 엔터를 쳐버리면, 너 지금 괄호 안 닫았는데 이렇게 2개 괄호 닫아주면 되겠지?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엔터 누르면 되거나 얘 누르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함수를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날 떠들어도 어려워요. 내가 많이 연습을 해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야. 함수는. 왜냐면 이렇게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고 빨갛게 노랗게 하면 되고,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하면 됐고, 그러다가 여기다 뭐라고 시부렁 쓸래니까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얘를 함수라고 불렀잖아요. 함수라고 부르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수학 시간에 함수 그러면 일단 화부터 났거든. 학창 시절에 미적분 함수, 삼각함수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과 출신이라 미적분 로그 이런 것도 배웠는데 어디 써먹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컴퓨터 우리 엑셀 배우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안 배우고요. 미적분 이런 거 안 배워요. 그냥 기능 배우는 거야, 기능. 재미난 거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최대 공약수, 최대 공배수 이런 거 그런 거 다 있어요, 여기에요. 다 있어요. 팩토리얼도 있어요, 팩토리얼. 5팩토리얼. 5, 4, 3, 1 곱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이런 거. 원주율도 있어요. 3.14, 1592 이런 거. 다 있어요. 반올림 하는 거 다 여기서 계산해줘요. 제곱근, 루트 값 계산도 돼요. 수학적인 함수 다 있어요, 이 안에. 그 루트가 뭔지를 모르면 못하겠지. 제곱근을 모르면 모르지만, 루트라는 거, 스퀘어 루트, 제곱근이라는 거를 알면 그냥 불러오면 돼, 얘를. 얘를 불러오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그걸 다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예전에 3.14, 1592 원주율을 3.14만 곱했잖아요. 3.14만 곱하면 안 되지. 오차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3.14, 1592 다 곱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3.14만 곱했잖아. 엑셀은 3.14, 1592가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는 파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계산해주면 자동으로 원주율이 나와. 얘가 나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파이라는 함수를 걸면.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90점 이상이냐, 80점 이상이냐, 70점 이상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서 여기서 말하는 적성 검사가 80점 이상이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야.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또 해볼 겁니다. AND하고 OR 함수를 써볼 건데요. 요거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